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영화 호프 3일 만에 120만, 주말에는 200만이 넘었다는 소식과 어제 K드라마 동궁의 초반 미국 영어권 반응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8화 전체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가 개봉 4월 만에 누적 관객 120만 명을 넘어서며 올여름 극장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8일 영화진흥원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호프는 전날 하루 동안 59만 4,811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유지했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22만 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격자 황해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이 약 10년 만에 선보인 신작으로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돼 개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흥행 속도도 눈에 띕니다. 개봉 전날 약 33만 명을 동원하며 올해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운 데 이어 개봉 3일째인 재헌절에는 하루 동안 약 60만 명이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으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누적 100만 관객 돌파 시점도 올해 화제작인 군체보다 하루 빠른 것으로 나타나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페이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 200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영화는 이미 200개 국가 및 권역에서 선판매 기록을 세울 정도로 흥행에는 성공한 영화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또 이 영화 개봉 시기가 여름방학과 여름휴가가 맞물려 아주 무난하게 100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호불호가 강했는데 한국 SF 영화들 모두가 이 호불호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 플러스인 1, 2부, 마녀 완가 심지어 2까지 재밌게 봤지만 이 영화들은 엄청나게 평이 엇갈렸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과 기술력이 할리우드 영화에 아직은 한참 모자란 장르에 할리우드 같은 퀄리티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에 못 미침에 실망한 불호였을 것이고, 그 잘난 평론가 아마추어 유튜버들의 악평에 동조하며 같이 악플과 혐오의 칼춤을 추는 부류들이 불호에 가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악플과 혐오를 비평과 같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배충들이 우리 사회가 그어놓은 선을 무시하고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베들은 사회 구석에서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혐오를 하며 즐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사회 밖으로 나와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블랙핑크 팬인데 갑자기 에스파 팬이 블랙핑크 팬카페에 들어와 블랙핑크 욕을 하는 황당한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영화를 보면서 당연히 그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도 있고 재미없게 본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논리적으로 난 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이 영화가 좋았다, 난 이 부분이 아쉬워서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평가가 아닌 악플과 혐오를 목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많아졌습니다.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저 목적 자체가 영화 자체를 깎아내리고 내가 재미없게 본 망작이니 너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이번에 영화 호프 네이버 평점을 보면 정말 희한합니다. 실관람 평점은 7.12점인데 네티즌 평가는 5.96점입니다. 한마디로 영화도 안 본 사람들이 그저 영화를 폄하하기 위해 평점 테러를 했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영화 호프는 인간과 외계인 사이에 서로를 무차별로 공격하고 죽입니다. 두 종족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두 종족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 속에는 인간이 외계인을 바라보는 혐오의 정서가 엄청나게 크고 외계인은 그런 인간의 행위를 혐오합니다. 결국 결과는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의 결말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혐오는 상대에 대한 혐오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 이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각설하고 어제 K드라마 동궁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나온 넷플릭스 드라마 중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평을 하자면 3회 중반까지는 서사를 쌓아 올리기 위해 약간 전개가 느려서 내가 성공개를 본 비평가들에게 낚였다고 생각했지만 3화 중반부터 휘몰아치는 서사가 압권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악귀와 악귀 사냥꾼 간의 처절한 혈투를 기대했지만 보다 보면 궁중 음모의 서사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반전의 반전이 재밌습니다. 궁중 음모가 재밌다는 것은 역시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이 빛을 내며 그게 몰입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의 액션씬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데뷔역과 왕 친모 역인 장영란님과 황영희님의 연기 대결도 볼만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왕역인 조승우 배우의 연기도 돋보입니다. 물론 주연인 남주혁과 노윤서의 연기도 볼만하지만 역시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력은 최고였고 이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 또한 위의 이야기처럼 엄청난 호불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드라마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동궁을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조승우는 내가 최민식, 송강호, 김윤석 바로 다음으로 꼽는 배우야. 이번 작품에서도 완전 신스틸러네. 이라 진짜 흥미진진하더라. 보는 동안 폰을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 처음엔 너무 어둡고 무서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구천이가 벽은을 툰시하지 못한다는 농담으로 소소하게 웃겨줘서 다행이었어. 보면서 킹덤 느낌이 더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이번화에서 구천이가 사후세계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기묘한 이야기에 뒤집힌 세계로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 나도 기묘한 이야기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어. 완전 뒤집힌 세계 같더라. 지금 에피소드 2 보고 있는데 재밌네. 이거 흥미롭더라. CG가 엄청 많긴 한데 그래도 영상미가 정말 아름다워. 물의 비유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의상도 눈에 띄었어. 감옥이니 뭐니 말은 많으면서 왕이 남주혁 주변에 제대로 된 경비병도 안 붙이고 구체적인 기한도 안 준 건 좀 이상하더라고. 이래랑 저승세계 세계관 소개가 정말 좋았어. 남주혁이랑 노윤소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 특히 두 캐릭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대박이었어. 한 명은 영혼세계에서 진절이 나 있고 다른 한 명은 자기 일에 엄청 진심이잖아. 조승우 진짜 좋아했는데 복잡한 감정을 가진 왕 역할에 완전 딱이야.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CG랑 액션씬이 진짜 대박이라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이런 장르 드라마에서는 꼭 데뷔마마가 빌런으로 나오는 게 난 참 좋더라. 에피소드 3화 진짜 대박이었어. 검술 액션 합이 장난 아니더라. 왕실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극혐이야. 진짜 누가 등짝 한 대씩 시원하게 때려줬으면 좋겠어. 3화 마지막에 나온 BGM 진짜 미쳤다. 음악 완전 소장하고 싶어. 야, 그 검술 액션씬 얘기 좀 해볼까? 미친 거 아니야? 나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보면서 본 검술 장면 중에 진짜 최고였어. 액션 합이랑 연출이 어떻게 이래? 와, 진짜 대박이다. 저는 꺼목살이가 등장하는 코미디 장면과 장면들을 정말 좋아해요. 구천아, 그냥 데리고 다니면 안 돼? 아니, 내 말은 귀신 같은 건 없다는 전개로 가면 참 좋겠지만 지금 와서 그러기엔 늦은 것 같아. 우리 눈으로 귀계를 직접 똑똑히 보고 있잖아. 출연진들 메이크업이 전보다 훨씬 옅어지고 피부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눈에 띄더라. 갑자기 얼굴 디테일이 훨씬 잘 보이는 느낌이야. 그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보니까 일부러 의도한 연출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공주는 진짜 도구로 쓰이는 캐릭터 같아. 처음에는 캐릭터가 별로라서 실망했다가 나중에는 어쩌면 멋있는 캐릭터일지도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5화 보고 기대 다 버렸어. 그냥 구해줘야 하는 나약한 공주일 뿐이잖아. 23분 18초. 와, 방금 복권 맞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데뷔마마 얼굴에 침이 꽂혀 있는데 어이가 와서 침을 더 놓으려고 하더라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이 장면을 최고라고 칠래. 좋아요. 정말 만족스럽네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왕이 독을 무기로 선택한 게 이상하네요. 치라 왕이 바삭한 간식을 먹는 은근한 ASMR. 독이 들어갔는지 신경 안 써. 나도 지금 당장 하나 먹고 싶어.
8화까지 끊지 않고 한 번에 정주행했는데 단언컨대 올해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가 아닐까 싶어. 개인적으로 매 에피소드 속도감이 정말 좋았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압도적인 영상미까지 더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봤어. 주연배우 4명 모두 연기력이 장난 아니었는데 연출 감독의 디렉팅도 완벽했던 것 같아. 배경음악이나 카메라 전환 연출이 마치 위쳐나 김연약이 게임할 때 느꼈던 감성이랑 비슷했어. 노윤쇼도 단독 여주로 극을 이끌어가는 힘이 장난 아니라 앞으로가 더 기대돼. 우리들의 블루스 때부터 눈길이 갔는데 이번 작품으로 연기력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 같아. 마지막 화 결말이 그렇게 끝나버려서 시즌2가 너무 궁금하고 꼭 나왔으면 좋겠어. 남은 떡밥들에 대한 해답이 절실히 필요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드라마는 좋은 평가를 받는 드라마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